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날라온 깃털 같은 가벼운 남자 박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그 댓글에 제 영상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너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입 놀리고 다 이렇게 공개하고 이러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괜찮겠냐 이렇게 우려와 걱정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언제까지 말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정말 나쁜 놈이고 싸가지 없어 보일까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일단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한국에 다 와서 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외삼촌 그리고 친삼촌 그리고 이모들이 다 북한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고모들도 다 남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직계 가족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노출되고 북한 이제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러면 북한에 있는 가족 싹 다 잡아가가지고 아우지에 데려간다 이런 얘기들 걱정을 많이 해요. 너는 너만 생각하냐 이기적인 놈아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2016년 정도부터 이제 얼굴을 이제 공개하고 하는데 그 이후로 저희 삼촌이랑 이제 가끔 연락이 되거든요. 근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너 이거 완전 국가보안법 아니냐 잡아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뭐랄까 사마리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를 북한에 팔아 넘기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정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북한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촌이 국경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고향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북한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사용을 하겠죠. 그거를 만약에 하다가 유심칩 그거를 빼고요. 중국 유심칩을 원래 들어와서 거기다 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의 어떤 지금 정식적인 로케이션 장소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거예요. 국경지대에 이제 북한에 인접한 중국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이제 국경이 있다고 해도 이제 전파는 북한 쪽에 한 반경 한 20km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북한 안에서도 중국 휴대폰,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삼촌이 전화를 저희 쪽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국제 전화하는 식으로 전화를 줍니다. 그럼 통화가 되는 거예요. 통화를 해서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통화를 무작정 하게 되면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국정원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의 실상들을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다 알려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다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많은 사람들이 통화하는 거에 대한 어떤 처벌은 그렇게 기껏해야 노동단련대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들 심하게 일시키는데 한 6개월 정도 보냈는데 한국이랑 통화하다가 만약에 걸리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치범죄영소 이런 데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안 걸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새벽에 사람들이 다 잘 때 이제 새벽 4시쯤에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통화를 하면 그 탐지기 차가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이제 보안원들이 이제 가방에 탐지기를 들고 이제 헤드폰을 쓰고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감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빨리 가서 산속에 들어가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긴 했으니까 행사 하긴 했으면 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송금을 해요. 근데 이 송금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면 이것도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고 이거 지금 대북 제재 위반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냥 가족의 어떤 생사를 위해서 보내는 돈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보내야 저희 아버지가 이제 6개월에 100만 원 정도 보내요. 근데 그 돈이면 북한에서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돈 보내는 방법은 한국에서 중국에 있는 그 사람한테 송금을 합니다. 국제 송금을. 그럼 중국에 있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가졌다고 확인을 하고 나서 그 가족 중에 화교라고 해서 조선족인 분들은 중국과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화교의 친척 중에 우리가 100만 원을 넣어주면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북한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야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퍼센티지를 뗍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도 손가락 빨아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보내면 많게는 40%까지 떼요. 수수료가. 적게는 20%까지 떼고 이제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이제 가족 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시장에 나가서 왜냐면 그때는 환전이 다 돼요. 또 이제 우리는 한국 돈으로 송금을 했지만 넘어갈 때는 중국 위안화로 넘어가고 또 중국 위안화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또 북한 돈으로 송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돼서 이제 가족들이 그걸로 먹고 삽니다. 이런 식으로 송금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얼굴 노출하고 이러니까 그럼 괜찮냐? 모르겠어요. 북한 당국이 알면서도 왜 가족을 가만히 두냐? 이제 많은 어떤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추론 이런 것들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최근에 함경북도의 경제력 중 하나가 제일 큰 게 이 남한에서 한국에서 가족들이 돈을 보내서 함경북도의 가족들이 그걸로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함경북도 경제의 큰 부분의 하나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수단인데 이거를 북한 당국에서 차단하면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티내지 말고 써라. 보안원들, 보이지더원들도 형님한테서 돈이 왔다는 건 너무 티내고 그렇게 쓰지 말고 조용히 써. 이러면서 이제 생계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돈이 오는 거를 보안원들이 눈치채면 피곤하니까 돈을 얼마 정도 그 사람들한테 뇌물로 줘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속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33,000명의 어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럼 가족이 적어도 거기에 뭐 5명, 6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10만 명이 넘는 가족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 다 잡아들이기에는 곤란한 처질 것 같아요. 그죠? 통계상으로 봐도 거기 사람들 다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조금만 어떻게 하면 북한 사람들 다 싹 다 잡아가지고 아오지 보낸다? 정치범 수용소 보낸다. 공간이 그렇게 수용할 공간도 없고 또 북한이 그럴 만한 어떤 자제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여기 와서 너무나도 정말 쌩 난리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냅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뭐 삼촌이라든지 고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살아 계세요. 그분들이 북한 당국에서 어떤 그 피곤함을 겪고 있는지는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잘 살고 계셔가지고 저는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주세요. 너 이성아, 너 이러다가 너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 큰일 난다고 이러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북한 얘기를 아주 맛깔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저희 컨텐츠 재밌으셨고 굉장히 흥미로웠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제가 목숨 걸고 방송하는 거예요. 가족이 지금 위험하다고요. 네,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